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중에 지금 현재 비싸다고 말이 많은 성남 복정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큰 오늘은 비싼 성남 복정 사전 청약은 이라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3기 신도시 및 사전 청약 일정이 나오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입지가 좋은 곳은 성남 복정 그 사전 청약 물량이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한 51제곱미터하고 59제곱미터의 작은 평형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분양가 자체가 높게 책정이 되었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성남 복정에서 분양하는 이 물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돼서 오늘은 성남 복정의 사전 청약 물량에 대한 소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업 개요를 보면은 성남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위례 신도시하고 이제 서울 권역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있으면서 가격의 상승 탄력성이 굉장히 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 615세대 중에 사전청약 물량, 그러니까 공공분양 물량이 이제 583세대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택형 같은 경우에 51제곱미터, 59제곱미터. 그러니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는 소형 평형의 아파트가 이제 분양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축 총액이 많은 자,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이 분양 물량은 추첨제나 가점제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분양은 저축 총액이 많은 자로 당첨자를 선정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본 청약 예정 시기가 2023년 10월 15일입니다. 이거는 예정이기 때문에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시기는 2024년 12월 예정인데, 이렇게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입지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 저감도를 간단히만 보시면 여기가 이제 남위례역이 신설되는 곳이고요. 복정지구가 이제 생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위례 신도시가 이렇게 있고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8호선을 타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잠실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빠른 지역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점적인 부분이 이제 사전 청약이고 본 청약의 일정이 이제 미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최대 단점이라고 보여지고, 추후에 이 추정 분양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만약에 지금 현재의 자금 여력이 부족한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남 복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위례 신도시가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기 신도시 중에 유일하게 서울 권역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신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과 바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례 신도시 입지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위례와 북위례로 이제 나누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북위례에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들이 성공리에 마무리가 되면서 위례 신도시의 가격 그 탄력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 바로 앞에 이제 남위례역의 신설역이 이제 예정이기 때문에 이 역하고 바로 인근에 성남 복정 1지구의 사전 청약을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8호선을 통해 가지고 잠실역까지 바로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전 청약 물량 중에 가장 우수한 물량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거든요. 그만큼 입지가 좋은 만큼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보시면 금해 사전 청약 단지가 이제 3개의 단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A1 블럭이 이제 공공 분양 물량입니다. 그리고 A2 블럭하고 A3 블럭은 신혼희망타운의 물량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해에 공급하는 공공 분양 물량은 A1 블럭이고 남위례가 신설되는 바로 최인근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2 블록과 A3 블록도 그렇게 나쁜 입지는 아닙니다. 거의 뭐 동종 수급권에 있는 아파트 물량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모두 다 우수해 보인다고 보여지고, 인근에 이제 그 위례 신도시하고 입지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체의 주거 인프라 시설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단지 배치도를 간단히만 보시면 단지 배치도가 뭐 특별하다는 그런 느낌은 제 개인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51제곱미터하고 59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소형 평형의 아파트 물량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들, 유아 놀이터 같은 것들이 잘 구성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1제곱미터의 A타입 평면도를 보시면 이제 포베이 구성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눈에 크게 띄는 것이 알파룸 공간이라고 해서 이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 보입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알파룸 공간이 조금 작아 보이는 게 단점이라고 보여지고, 침실 1하고 침실 2, 그리고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기역자로 잘 꺾여 있고 창문도 나 있기 때문에 이 통풍성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파우더룸도 구성이 잘 되어 있고, 발코니 면적이 좀 커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51제곱미터인데 발코니 면적이 큰 것은 장점으로 보이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맞통풍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환기성이 우수할 것으로 보이네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봤을 때 평면 자체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51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규모가 조금 작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5구 타입의 평면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베이로 구성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구조 자체는, 평면 자체는 우수한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리고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알파룸 공간이 없다는 게 조금 다소 아쉽습니다. 하지만은 이 주방의 공간이 굉장히 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 침실 1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도 디귿자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창문도 잘 나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발코니의 면적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발코니의 면적이 상당히 커 보이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5구 타입 치고는 그래도 구성 자체가 나쁘지 않는 그런 평면도로 보여지네요. 5구 B타입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탑상형의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보시면 침실 1과 침실 2, 그리고 침실 3이 있고요. 침실 1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조금 작아 보입니다. 앞에 봤던 타입보다는 조금 작아 보이죠, 드레스룸이. 그리고 파우더룸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 탑상형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좀 협소해 보이고요. 측면창이 나 있기 때문에 거실하고의 일체성의 그런 통풍성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채광 효과나 통풍성이 좀 단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지네요.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 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사전 청약에 신청을 할 때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단지 중 중복 및 교차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제가 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 모든 자료에 이 내용을 계속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차 청약, 중복 청약 안 된다는 거예요. 입주 자격 요건을 간단히 한번 보면은 공공분양의 자격 요건과 신혼희망타운의 자격 요건이 조금 틀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모집 공고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집 공고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고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홈페이지에 가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모집 공고를 반드시 출력을 하신 다음에 이런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면서 스스로 좀 체크를 하시고 나한테 맞는 그런 분양 물량들이 어딘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조건들이 이제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자산의 기준이 조금 틀립니다. 위에 있는 공공분양하고, 그리고 신혼희망타운하고, 그리고 소득 요건 같은 경우에도 각 내가 청약 신청을 하려고 하는 특별 공급에 따라서 이 소득 그 조건이 틀려요. 그리고 이 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또 디테일하게 모집 공고에 내가 몇 명일 때 얼마까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조건에 맞춰서 케이스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나 다자녀나 노부모의 조건들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기본적인 사항들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순위 조건에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40제곱미터 초과 같은 경우에 공공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분들 10만 원까지 최대 인정을 받아서 차곡차곡 많이 쌓으신 분들이 일반 공급 1순위에서 우선권을 갖습니다. 저축 총액이 많으신 분이 당첨자로 선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순위 자격 요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내 청약 통장 납입 금액이 얼마인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이 공공분양의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청약 저축 통장인지 아니면 만능 통장인지 종합 저축 통장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 성남 복정 같은 경우에는 지역 우선 공급 기준에 따라서 해당 지역, 즉 성남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100%를 당첨자로 선정합니다. 해당 지역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역 우선 공급에 따라서 성남에 거주하시는 분들 2년 이상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100% 우선 당첨자로 선정하기 때문에 성남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 당첨 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성남에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면 성남의 이 복정지구에 사전청약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여타 지역에서 기타 지역에서도 당첨자를 선정하는 그런 물량들,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거주해도 50%의 당첨자를 이제 기타 지역에서 배정을 받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 사전청약 물량들 중에 해당 지역에만 꼭 거주해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이 성남 복정에 100% 2년 동안 거주를 해가지고 이 당해 지역의 우선순위가 되는지, 된다면 신청을 하시고, 납입 금액이 만약에 낮다면 이 성남 복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치열하겠죠. 왜냐면은 역을 바로 앞에 두고 있고 위례 신도시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여력이 이제 보장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지역들 말고 다른 지역으로 우회해서 청약을 신청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는 그런 계기 또는 그 전환점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에서 좀 집중하셔서 공부하시고 사전청약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첨언을 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성남 복정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 해당 지역에 우선 공급을 주고 기타 지역에서는 우선 공급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100% 2년 이상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을 주는데, 인천 계양이라든가 남양주 진접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50%의 물량을 이제 기타 수도권 지역한테 배분을 하고요. 남양주 진접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30% 그리고 경기도 20% 그리고 수도권 50%까지 배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신청 자격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요건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는 특별 공급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소득 요건이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1순위 같은 경우에 60제곱미터 이하에는 소득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산 기준이 적용이 돼요. 지금 성남 복정 같은 경우에 공공 분양이고 60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과 소득의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다른 물량들 중에 이제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자산의 기준, 기본적인 자산이나 소득의 기준이 조금 높다 하시는 분들은 60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에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자산이나 소득 기준에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내 자산이 만약에 조금 더 높다, 소득이 조금 높다, 기준치를 넘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60제곱미터를 넘는 초과 물량을 청약 신청하는 전략들을 세워야 되겠죠.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처한 상황을 잘 대입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청약의 전략들을 세우셔야 됩니다. 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떤 특별 공급의 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1순위 여건이 되는지, 자산이나 소득의 기준이 부합한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집 공고를 보시고 일일이 좀 체크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청약 통장에 납입된 금액도 많고 당첨될 확률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잘 체크를 못 해가지고 부적격 처리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좋은 조건에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부적격이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 일단은 좀 체크를 해 보시고, 그리고 궁금한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하고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담당 기관을 통해서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클로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서 그냥 이 청약의 조건이 맞는구나 하고 청약 신청하기보다는 내가 체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런 담당 기관이나 자녀분들한테도 한번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가지고 체크를 하신 다음에 면밀히 검토하신 다음에 청약 신청을 하셔야 돼요. 다른 청약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지 부적격 처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중히 신중을 기해서 아파트 청약 신청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을 보시면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7월 28일부터 8월 3일, 그리고 해당 지역 거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8월 4일, 그리고 1순위 같은 경우에는 8월 5일 날 청약 접수가 있고요. 경기도 및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8월 6일부터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체 같은 경우 2순위 같은 경우에는 8월 11일 날 청약 접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이는 곳에 출력하신 것들을 이렇게 딱 붙여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핸드폰에 이렇게 써 놓는다든가 해가지고 내가 어떤 곳에 이렇게 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날짜에 청약을 신청해야 되는지 미리 일정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 놓으시면은 이제 실수하시고 지나가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남 복정 같은 경우에 5일제곱미터가 5억 8,600만원, 그리고 5구제곱미터가 6억 7,600만원입니다. 이 분양가를 봤을 때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비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파트 분양 물량들과 체크를 해 본다면 비싸죠. 비쌉니다. 하지만 위례 신도시의 역세권의 아파트,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과 비교한다면 가격이 어떨까요? 위례 같은 경우에 지금 84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4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14억을 더 넘는 것도 있어요. 이거 실거래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근의 아파트들은 중대형의 아파트들도 많이 포진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금액의 그 무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의 아파트들도 주변에 있고 하면서 주택 가격의 그 상승 탄력성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아파트의 가격들 84 기준으로 이제 14억 정도, 그리고 이거와 유사한 아파트들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8호선 라인을 봤을 때 이 정도 강남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은 이제 8억대를 모두 넘어갑니다. 8억대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비슷한 지역의 유사 지역들하고 봤을 때 이 가격 자체 6억 7,600만원, 5억 8,600만원의 가격을 본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입지가 좋은 곳은 비싸도 내가 여건이 된다면 사두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 입지가 좋은 부동산은 다소 지금 현재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면 비싸게 매입을 해도 그 가치를 찾아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건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이거 추정 분양가입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물량들을 확정 분양가로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이제 추정 분양가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아주 과하게 비싸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청약 당첨이 되고 다른 곳에 청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페널티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 성남 복정에 다소 이렇게 비싼 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입지가 좋기 때문에 청약 신청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다시 제가 첨언을 하자면 저는 사전 청약을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사전 청약 영상들을 만들면서 내 집 마련에 꿈이 없었던 분들, 그리고 내가 돈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사전 청약을 통해서 추후에 뭐 3년이 됐건 5년이 됐건 먼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작은 관심, 계기, 희망이 기적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사전 청약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현재 6억의 돈을 가지고 있다, 또는 4억, 5억의 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이라면 오랜 시간 동안 지나가지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사전 청약보다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들, 또는 핵심 지역의 입지적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파트 물량들을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전 청약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사전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했던 분들, 그리고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나는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끝났다, 이렇게 절망적인 분들한테는 이 3기 신도시가 정말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는 이 사전 청약을 통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